여러분 이제 11주차 2차 시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이제 앞에서 이제 정의를 했다면 셀프 리더십의 특징은 과연 어떤 것인지 그거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펼치고 뒤에까지 쭉 이어가면서 이제 그 특징과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제 이거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셀프 리더십에 관한 이 사항들은 기말 시험과 이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이제 아직 어떻게 그같이 이제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해서 할 건지 그런 생각은 아직 그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부분과 다 연관성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서로 이제 얼굴을 보면 이제 그 혹시 대면을 하게 되면 그 말씀들을 이제 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할 생각인데 제 기말고사 시험에는 미리 좀 말씀드려보면 이게 교재가 이제 그 아마 구입을 못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재는 이제 물 건너 갔으니까 실제로 그 핸드폰들을 다 들고 오고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 앉아가지고 핸드폰과 모든 정보를 추적해서 찾아가면서 그렇게 문제를 작성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부담은 되지 않는데 다만 이제 어떻게 논리적이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글을 쓸 것인지 그거가 이제 점수를 잘 맞느냐 못 맞느냐 그거 판가름을 가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대해서는 그닥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되는데 의외로 이제 그게 이제 쉬운 것 같지만 그 핸드폰을 꺼내서 시험 문도 보고 다 그렇게 해도 잘 쓰고 전체 그럴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좀 어떻게 할 것인지 강의를 잘 듣고 그 내용 중에 본질이 뭔지 좀 깨달아서 잘 적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시간에는 그 셀프 리더십의 그 특징 그거에 관해서 얘기할 건데 제가 이제 그 빈번히 얘기하는데 이게 빌 게이츠에 관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는 이제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얘기 중에 왜 셀프 리더십이 필요한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가 가장 커다란 모델이 되는데 누구나 이제 이렇게 다 돼서 빌 게이츠처럼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은데 그래도 스스로 빌 게이츠가 하려고 했던 그런 방식이랄지 그걸 참조해 가지고 자신도 그와 같은 것들을 적응해 나간다면 더 발전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선배랄지 아니면 조상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선행해서 살았던 사람들을 그 자꾸만 추적하고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조망해 보고 그렇게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경험과 지식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이 저질렀던 그 시행착오를 자기는 밟지 않고 쇼코스로 가려고 하는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삶을 갖다가 생각해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작은 이는 어떻게 체득한 다음에 그런 거 극복해 나갈 건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셀프 리더십이 필요한 거고 우리는 스스로 자신 스스로가 이제 그 주체가 돼서 그래서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것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얘기하는 그 이론의 틀은 이제 제가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배경을 얘기해 보면 4차 산업혁명 그것은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쭉 설명했는데 놀랄 만한 변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루만 지나면 어떤 경우는 뭐 고대 사회에서는 1000년 동안 그 행해졌던 것들이 단 1시간 만에 이루어진다거나 그런 놀라운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변화와 속도, 이 규모 이러는 것들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이제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응해야 된다.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셀프 리더십이고 주체적인 그런 리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리더. 이것이 이제 필요. 특히 이제 신기술이 개발되고 도입된다. 이 얘기는 옛날에는 어떤 것들을 만들거나 그다음에 생산하려고 할 때 많은 인원과 조직과 자본 이런 것들이 필요로 했는데 이제는 뭐 그럴 필요가 개인도 어떤 웹이랄지 이런 거 통해서 그다음에 창업을 하고 그 대기업의 수준의 이상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신기술이 자꾸만 발달하는데 그러면 마인드도 바뀌어야 된다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점점 오는데
옛날의 마인드와 옛날의 경영 방식, 옛날의 사고 이거 갖고 그걸 갖다 헤쳐나간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셀프 리더십의 배경이 되는 것들은 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책임의 그런 인식에서 이제 탈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책임의 인식이라는 건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옛날에는 그 공동체 전체 조직의 책임 문제 뭐 이러는 것들이 그와 같이 이제 부과돼서 자기가 스스로 위기 질서에 따라서 나서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다른 부장이 있는데 내가 그 능력을 발휘하면 안 되고 뭐 이러는 것들 때문에 그런 책임의식 이런 부분에서도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또 월급도 이렇게 보면 차등제로 줘서 몇 년을 근무했는지 근무 연수에 따라서 그게 이제 연봉이 페이가 책정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방식이 그런 책임의식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깨트려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될 수 있고 실제로 그 부분에서 셀프 리더십이라는 게 나타났고 이제는 자기 역량을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옛날의 책임의식 공동체 의식에서 완전히 탈피해가지고 새로운 책임의식을 요구하는 그런 사회로 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집단과 이제 그다음 업계 개인이 시스템적인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거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그 리더십이 성립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이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이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면 전통적인 관리 그런 사회에서의 그 리더십과 셀프 리더십은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이 셀프 리더십은 외부로부터 관찰을 해가지고 외부로부터 진단을 받고 그러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의 사장단이랄지 그 회사의 뭐 주요 간부들이 그걸 측정하고 그다음에 관찰하고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게 이제는 필요하지 않고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관찰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관찰하는 자기 능력을 그같이 발휘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만드는 그러는 것들이 이제 자기 관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목표치에도 어떤 그 팀들이 달성해야 될 목표치 이런 것들을 다 정해주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매진을 하고 각자가 그냥 팀이 구성이 돼서 그걸 쫓아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 그 개인 각자가 자기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스스로 설정해서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게 이제 셀프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런 보상도 주어지는데 이건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표창장이 주어진다거나 그렇게 되는데 여긴 자기 보상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소비를 하고 열심히 일하는 왜 열심히 일하느냐 그것 중에 이제 소비 이론 중에 이제 그 어떤 명품 가방을 고같이 이제 갖고 싶어서 일을 한다거나 그게 이제 소비 현대 소비의 가장 중요한 패턴이다. 그러니까 자기 열정, 자기 보상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거에 대한 보상과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들 그러는 것들이 바로 이제 셀프 리더십의 기초가 된다.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많이 벌고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렇게 되게 되면 자기가 평상시에 사고 싶었던 거,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이제 셀프 리더십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비판 부분에서도 일부로부터 이제 그렇게 심사를 받거나 검증을 받아서 비판했는데 이건 스스로 자기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자기 비판 그걸 갖다고 같이 해가지고 발전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적 요인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건 스스로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되고 직무 할당도 외부로부터 주어진다면 이건 자기 스스로 직무를 할당받고 외부 과업을 계획했다면 이건 자기 스스로 과업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식을 보인다. 그게 이제 대부분 여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그 관리 기능은 부정적인 관점이었는데 셀프 리더십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뀌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걸 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뭐 이러는 것들이 주지되고 그러는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방식의 사회였다면 셀프 리더십의 사회에서는 그러는 것이 아니고 너는 할 수 있다.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긍정적인 마인드 그러는 것들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관리 기능의 방식에서는 조직의 비전에 조직이 어떻게 그와 같이 조직되고 구성원이 누구냐 이거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 효율성과 성과가 달라졌는데 여기는 뭐 그런 건 아니고 구성원과 창조적인 그런 비전 그러니까 개인 각자가 그런 창의적인
창조적인 비전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러니까 셀프 리더십은 제일 전통적인 것과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사회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런 부분이 스스로 달라졌고 이 부분은 이렇게 얘기되는데 여기 중에 이제 제가 이 이론을 같이 이제 그 보면서 제일 먼저 느꼈던 건 실제로 이 이론은 이 우리나라 그 한병철이라는 그와 같은 학자가 독일에 가서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연구하면서 사회적인 그런 굉장히 시사를 주는 그런 학설을 발표해 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동양인이 그런 사고를 했다는 데 대해서 독일이 상당히 놀란 독일의 사회학이 굉장히 강한데 한병철이라는 사람을 인정하는 그런 단계가 됐습니다. 한병철이 얘기하는 그 피로사회라는 건데 실제로 그 피로사회는 전반부에서 제가 앞으로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고 자주 이렇게 등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셀프 리더십이 이게 성과사회에 얘기되는 이 피로사회와 내용이 아주 상응돼 있고 긴밀하게 이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과사회에 대해서 이론을 잠깐 소개해 보면 그 셀프 리더십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게 무엇인지 이제 인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갖고 이제 그 PPT를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성과 사회에서는 모든 걸 긍정적으로 이제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근데 규율 사회에서는 모든 걸 부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이미지가 일도 의무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규율 사회에서는 성과 사회에서는 이게 개인 충족을 위해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동의 원천에서는 타인이 착취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자기가 목표를 설치하고 자기가 착취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게 성과사회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사회 문제점으로 지적해 보면 규율 사회에서는 되게 그게 이제 잘 못하고 그러면 광인, 그러니까 미쳤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거나 범죄자가 됐는데 현대 사회에 들어서서는 저기 자기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달성하지 못하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불안 요인이 돼서 우울증과 그다음에 사회의 낙오자들이 빈번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다. 이제 이렇게 이런 학설을 주장해 가지고 이 한병철의 얘기는 이 규율 사회와 성과 사회를 너는 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걸 금지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전제 기반들을 규율 사회에서는 이렇게 다 통제를 했는데 갑자기 이게 이제 사회가 바뀌면서 너는 다 모든 걸 네 스스로 알아서 해라. 너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자기 착취 부분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이걸 그 성공적으로 간 사람들은 상당 부분 이게 이제 그 성과 사회에서 성과를 내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우울증과 낙오 이게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연예인들 중에 많은 공황증과 그다음에 우울증을 알아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막 약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러는 것들도 이 성과사회의 그 폐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부분의 학설이 그대로 그 셀프 리더십의 그 이론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사회가 이제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그 전 단계에 갖고 있었던 부정적이고 그러는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이 성과 사회로 그렇게 패러다임이 바뀐 사회에서는 적응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아끼고 자기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자기를 사랑해야만 타인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이끌어서 현대 사회에서 적응을 해내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낙오자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가게 된다. 이 부분이 제가 이제 강조하는 제일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론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제로 그 부정적인 마인드를 이제 그게 성격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상당히 그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갖고 뭐든지 도전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막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열정을 갖고 하는 게 정말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다 여기 그 동서울대학에 와서 여러분들이 배워나가는 가장 첫 번째는 다 필요 없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아끼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그와 같이 갖고 있다면 정말로 사회에 나가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것 중에 이제 특징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셀프 리더십의 특징 이제 이것 갖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게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그 집단 지성이니 그다음에 이제 이 공동체 사회에서는 몇 사람이 그 현명한 그런 지적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걸 끌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사회에서는 다 이제 대학에 와서 인텔리겐트한 지식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자기의 책임과 그다음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내재적인 그런 기능과 그다음에 그런 잠재 능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전통적인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하면 요즘은 지적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그걸 잘 듣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셀프 리더십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어떤 것들을 얘기하면 다 그냥 따라오고 맹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다 같이 들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다 각자 개성이 있어서 자기의 그 같은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거나 이러는 것도 개성이 다 달라져서 그렇게 됐던 건 지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고 한국이 K방향에서 성공적으로 갔다는 건 지적 수준이 높고 교육열이 높은 그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의 중요성 이러는 것들을 다 같이 공유하고 다 알게 되는 건 지적 수준이 그렇게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타국에 그속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전통적인 방식만 고수하고 마스크 쓸 필요 없고 서부의 그 개척사처럼 총으로 같이 해보겠다 뭐 이러는 게 미국 사회 지금 특징 아닙니까? 이 부분이 이제 그런 두 번째로 우리가 얘기해 보면 이제 그 기업의 이제 성과 향상을 위해서 전략으로 셀프 리더십을 채택했다. 이제 이 부분은 앞에서도 누누이 얘기했듯이 그 기업이 이제 몇 명의 그 CEO들이랄지 그 리더들이 그걸 갖다 이끌어 갖고 어떤 생산 효과 이러는 것들을 충분히 이끌어냈었는데 이제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특성에 맞는 그런 관리와 자발적인 행동 이러는 것들을 유도해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게 셀프 리더십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신세대들은 되게 우리가 관찰하면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점에서 신세대들의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만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시대에는 어느 시대든 새로운 그 신진 세력들이 있고 그 신진 세력은 사회적인 변화에 조응해 가지고 적응해내려는 그런 세력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점점 달라지는데 자발적으로 그다음에 혁신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러는 능력을 다 잠재하고 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능력들이 옛날에는 그냥 리더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려고만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신세대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는, 혁신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러는 것들을 잘 살려주는 것들이 셀프 리더십의 특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 세 번째로 셀프 리더십의 특징은 21세기 경영기법에 이제 그 가장 적합한 그러니까 리더십으로 자리매김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는 지금까지 쭉 설명해 왔지만 그 셀프 리더십 그런 방법에서 보면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적응하지 않으면 이제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셀프 리더십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시험에 이제 그렇게 내서 셀프 리더십 뭐 써라 이렇게 할 때 이런 특징이랄지 이러는 것들을 그렇게 이제 그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디다 메모하거나 이래서 그거를 시험 볼 때 메모한 거 그런 것들 들고 오셔가지고 시험 보시잖아요. 이게 인터넷에 다 있을 것 같지만 없어서 실제로 제가 강의한 것 중심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 부분은 이렇게 들고 오셔가지고 참조를 하고 틀림없이 써야 되는 부분에서는 이러는 것들을 써서 점수를 높이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 이러는 것들이 중심이 돼야지 실제로는 다른 여러 가지 고차적인 의견 뭐 저와 다른 여러 가지 그 같은 학설과 이러는 것들을 많이 쓴다고 해도 제가 강의했던 것과 그렇게 잘 맞지 않으면 높은 점수를 맞지 못한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방식에서는 셀프 리더십의 특징 이러는 것들을 틀림없이 써가지고 제가 그 설명했던 부분 중에 아 이러는 것들을 그같이 들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만츠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다면 셀프 리더십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 부분을 갖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 만즈 이난저 정말로 이 제가 이 책을 살려고 바보들은 항상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다. 이 책을 살려고 그 뭐 강남에도 가고 이제 뭐 그 여러 군데 그 서점을 다 돌았는데 교보도 가보고 뭐 다 가봤는데 책이 다 없어서
그 인터넷을 통해 갖고 그몇 권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구했는데 그래서 이제 쭉 읽어봤는데 찰스 만즈라는 사람이 이 책을 왜 그와 같이 기술하게 되고 그거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을 강조하려고 했는지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해 보면 대부분 이제 그 만두의 얘기는 전통적인 관리 방식을 통해서 지시와 통제 그런 걸 해봤는데 요즘 신세대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갖다가 탐구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만즈가 착안하는 셀프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열정과 조직을 각자 능력에 맞춰서 그걸 이렇게 발휘하게끔 만들어내는 것들이 셀프 리더십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전통적인 방식의 리더십 갖고는 이제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셀프 리더십을 좀 찾아보면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쭉 읽어봤는데 제일 처음에 요구되는 건 그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 이것이 제일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스스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목표 설정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성과를 달성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내재적 보상을 갖다 주어야 된다.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뭐 자기가 평상시에 원했던 것들을 산다. 옷을 산다거나 핸드백을 산다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와 같은 뭐 컴퓨터를 산다거나 이렇게 해서 보상을 받는 그러는 것들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직은 여러분들 학생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할 수 없고 사회에 나가서는 이제 이렇게 충분히 적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와 같이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긍정적 사고가 중요해졌고 그런데 긍정적 사고에서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걸 하는데 이미지 메이킹.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렇게 달성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달성할 건지 이미지를 항상 그와 같이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익숙하게 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돌파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파괴시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가는 길도 아니고 동행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팀과 같이 그렇게 같이 하는 것이 진짜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얘기해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 도착까지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놀랄 만한 거는 전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이건 읽고 상당히 놀랐는데 저는 여지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즐겨서 썼는데 이 책을 읽은 다음에 그 얘기를 가능하면 쓰지 않으려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중에 이제 스스로 선택한다. 이것 중에 이건 뭐 다 같이 아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건 뭐 어떤 학자는 여기 쥐 두 마리가 빠졌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그냥 포기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한 마리는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더니 그게 나중에 치즈가 돼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 개구리 이 얘기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스스로 선택해서 그렇게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 셀프 리더십의 가장 커다란 전제 조건이고 스스로 선택해서 그걸 책임을 지고 그 목표를 달성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셀프 리더십의 가장 본질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들 수 있습니다. 여기 중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얘기해 보면 그래서 셀프 리더십의 중요성은 앞에서 쭉 얘기했듯이 이제는 기존적인 이제 전통적인 관리 방식은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 두 번째로 이제 지적 수준이 높아지고 신세대는 많은 그와 같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각자가 갖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리더십의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조직의 리더가 되는 것들에서 이제 그 어떻게 이제 그거 같이 할 거냐. 그런데 이제 거대한 조직만 생각하는데 이제는 개인이 그러는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조직의 리더는 누구든지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내적 잠재력을 각자 모든 인간들은 갖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셀프 리더십의 중요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셀프 리더십의 극대화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창조적인 사회에서는 다 같이 요구되는데 앞으로 사회는 점점 더 이런 부분이 강화되기 때문에 셀프 리더십을 적용시켜 가지고 저기 스스로 생존의 전략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쭉 얘기했는데 셀프 리더십의 중요성 이 부분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그 제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만들어 봤습니다. 집도 만들고 제가 조명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저는 지금 아직도 이제 PPT에서 계속 모방을 하는 중입니다. 그냥 창의적인 건 잘 못 만들고 이게 모방을 하는 중인데 그래도 자꾸 하다 보니까 좀 실력이 느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듣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1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12주차 강의를 이어서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